주가는 반드시 올라오면 내려갑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바다는 단 한 번도 한 방향으로만 흐른 적이 없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살 것인가 맞을 것인가. 지난 20년 동안 저는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파도에 올라탔던 적도 있고 파도에 뒹굴려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복잡한 기법이 아닙니다. 어떤 비법도 아닙니다. 단 하나, 파도의 이치입니다. 주식은 파도입니다.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모르면 우리는 반드시 엇박자를 냅니다. 그리고 엇박자는 충격 위에 충격을 부릅니다. 파도를 보세요. 파도는 바다 밑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동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점점 더 높이, 더 강하게. 하지만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옵니다.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옵니다. 상승 없는 하락도 하락 없는 상승도 없습니다. 이건 시장의 특징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질서를 거슬러 행동합니다. 파도가 올라올 때는 욕심이 생깁니다. 더 올라갈 거야. 지금 더 사야 돼. 파도가 꺾일 때는 믿고 싶어집니다. 조정일 뿐이야. 금방 다시 올라올 거야. 파도가 바닥을 칠 때는 공포가 올라옵니다. 끝났어. 다 망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가장 늦게 뛰어들고 가장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바다는 단 한 번도 달랐던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높아질수록 무너질 에너지도 커집니다. 이게 파도의 물리입니다. 이게 주가의 본성입니다. 김순옥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0대 투자자였습니다. 2021년 테슬라 광풍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10배 간다고 말했고 누구나 미래는 테슬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테슬라가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그는 그걸 기회라고 봤습니다. 떨어졌어? 좋아. 이제 올라갈 때야. 그는 1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에게 보상을 주는 듯 보였습니다. 올라갑니다. 2배, 3배.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도 파도가 더 커집니다. 나는 맞았다. 나는 해냈다. 그래서 그는 더 삽니다. 더 올라타려 합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파도의 절정입니다. 파도는 어느 순간 아주 조용히 꺾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꺾임이 나중엔 절벽이 됩니다. 2022년 1월 파도가 꺾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정이겠지. 금방 올라오겠지. 하지만 파도는 내려만 갔습니다. 50%, 60%. 그리고 가장 무서워진 순간에 그는 전부 팔았습니다. 손실은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은 무너집니다. 확신이 깨지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1년 뒤 그 종목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엇박자입니다. 한 번의 손실이 아닙니다. 충격에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엔 박민준 씨 이야기입니다.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올라갈 때 살 거야. 문제는 시장이 늦게 온 사람을 먹이로 삼는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이미 3배 올랐을 때 뉴스가 터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제야 뛰어듭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파도에 올라탔습니다. 대박이겠다. 그리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마진했습니다. 빌린 돈으로 파도를 탑니다. 처음엔 기적처럼 보입니다. 계좌가 2억 5천을 찍습니다. 그는 웃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 정확히 그때 파도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락은 순식간입니다. 50%, 70%, 80%. 그리고 마진콜, 강제 청산. 결과는 단순합니다. 내 돈도 잃고 빌린 돈도 남습니다. 그는 몇 년을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무서워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뒤처진 파도에 올라탔고 파도의 끝을 읽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빌려서 타는 순간 파도는 기회가 아니라 절벽이 됩니다. 파도를 못 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망설입니다. 생각만 합니다. 더 올라갈까? 꼭대기에서 뛰어듭니다. 지금이야. 내려갈 때 이유를 찾습니다. 악재 때문이야. 바닥에서 팔아버립니다. 손실을 줄여야지. 파도 위에서는 생각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엇박자를 내기 시작하면 충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맞고 다시 올라올 거라 믿고 또 맞고 또 믿고 또 맞고 계좌는 점점 작아집니다.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손실 회피입니다. 뇌는 복구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 맞습니다. 손실 더 큰 베팅 더 큰 손실.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파도의 반복성을 인정하는 것. 이 파도는 반드시 내려온다. 이 손실은 실패가 아니라 확률의 일부다. 그리고 다음 파도는 반드시 온다. 파도는 항상 온다. 언제나. 그렇다면 파도를 타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에 맞춥니다.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닙니다. 다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씨, 55세 투자자, 공무원 출신, 큰 자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리듬을 압니다. 파도가 올라오기 전에 입구 신호를 봅니다. 저점이 잡히는지, 거래량이 바뀌는지, 흐름이 바뀌는지 그 신호가 모이면 그는 조용히 올라탑니다. 크게가 아닙니다. 전체 자본의 5%. 작게 파도가 올라갑니다. 그는 더 사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니까요. 목표에 도달하면 절반을 팝니다. 수익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나머지도 미련 없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은요? 기다립니다. 파도 사이의 고요를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요가 무섭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해? 기회 놓치잖아. 아닙니다. 그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파도는 그때 만들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파도를 타는 5가지 원칙. 첫째, 파도의 입구를 읽어라. 저점, 거래량, 흐름. 신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야 합니다. 둘째, 파도 위에서 욕심을 버려라. 더 올라갈까? 이 생각이 사람을 부숩니다. 셋째, 손절을 존중하라. 파도가 아니면 나오십시오. 5% 손절은 약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넷째, 파도 사이의 고요를 즐겨라. 조급함은 엇박자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절대 빌려서 타지 마라. 레버리지는 파도가 아니라 절벽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술을 찾습니다. 지표, 공식, 비법.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파도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나는 모른다. 파도는 나를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한다. 이 태도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만 파도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올라오면 내려갑니다.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파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파도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엇박자를 내면 충격에 충격을 받고 결국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파도의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순간 계좌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집니다. 시장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에게만 잔인할 뿐입니다. 오늘도 묻겠습니다. 당신은 파도를 탈 사람입니까? 아니면 파도에 맞을 사람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파도는 항상 옵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비되는가입니다.